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또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9일 어제입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분들이 미래한국당 통합 어떻게 되는가, 빨리 통합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도체제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는 새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가 서서히 논의가 될 텐데, 이런 와중에 저는 뒷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왜 뒷북이라고 그러냐면은 일주일 전쯤인가 그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냈던 조갑제닷컴 대표가 조갑제 TV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제목은 제1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결별하고 선명자유 우파 정당으로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이 영상을 보고 상당히 성급하다, 상당히 성급한 주장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요새 돌아가는 미래통합당의 꼴을 보아하니 정말 이 미래통합당으로는 되지 않겠다. 정말 이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 우파 국민들한테 대안이 없다는 거를 너무 과신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전국위원회에서 가결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조건부라는 거는 전국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상정된 게 아니라 이미 당헌에 비대위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에 출석을 대다수가 안 해가지고 성원이 되지 않아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을 고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기존 당원으로 전국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겁니다. 근데 이 4개월짜리 비대위원회를 김종인 씨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를 반대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반대했던 사람들, 반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회의에 참석을 해서 김종인 비대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당원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론을 하고 이걸 의결을 거친 게 아니라 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미래통합당의 다선 중진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심재철 씨, 지금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만 이 사람의 행태도 상당히 우습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자면 김종인 씨는 분명히 미래통합당을 거부했습니다. 김종인 씨가 미래통합당을 거부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꼭 그럴 때마다 김종인 씨 집에 찾아가서 읍소를 하고 애걸복걸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씨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김종인 씨 스스로는 자기가 2012년에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2016년 총선도 자기가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리고 문재인 집권의 기반을 만들어준 셈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인 씨가 아니라 2012년 대선은 당연히 그야말로 좌우의 총력전이었습니다. 총력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그 고령층 유권자들까지 박근혜 당시 후보한테 집결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좌우 총력전 결과 겨우겨우 신승한, 그게 바로 그 2012년 대선이었고,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분열을 했지 않습니까? 친박과 비박으로 분열을 하고 그 와중에 공천 파동이 있었고, 그의 반사 이익을 얻은 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김종인 씨가 일정 부분 기여는 했겠지만은 내가 있어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공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겁니다. 근데 이런 김종인 씨가 뭐라고 도대체 또 거부한 인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읍소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 자칭 백석 정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이렇게 김종인 씨 바지가랑이만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당대표 한 제1야당을 지금 현재 임시나마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언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심재철 씨 지금 5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 경륜과 노련미 이런 거를 갖춘 그런 정치인한테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했던 그 소위 다선 중진 의원들도 김종인 비대위의 대안으로 지금 현재까지 제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 있자고 하니 이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무슨 당권을 잡거나 혹시 대권 주자가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이 미래통합당에는 통합도 없다. 미래통합당엔 미래가 없고 과거뿐이고, 미래통합당엔 통합이 없고 분열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조갑재 대표가 올린 그 영상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는 미래통합당의 대안으로 미래한국당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안하무인격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무분별하게 행동했던 자들을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우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원내 지도부가 미래한국당이 독립을 할 경우에 초선들로, 물론 정운천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무자격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 공천도 상당히 잡음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 공천 명단이 여러 번 바뀌었고 그 순번도 오르락 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뭔가 이 밖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 자리를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들이 몇몇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미래통합당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미래한국당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당선자들 면면을 보면 제가 아까 특정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했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들이므로 어떤 이런 정책을 제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입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 명의로 하지만 이 실무는 다 보좌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면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보좌진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치협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협상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거대 여당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원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이 어차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범여 세력이 원내에서 한 190석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을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든 미래한국당이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치든지 간에 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상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합치나 둘이 나눠져 있으나 상황은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측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 재선 이하 의원들을 얼른 데리고 와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당세를 불리고 우리가 정통 우파 정당이다 라는 점을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준다면 그 미래가 정말 미래통합당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받고 어떤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대다수는 현재 미래통합당이
이 같은 위기를 맞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2016년 총선 때 공천 파동에 이래저래 관여했던 자들. 두 번째, 그 어떤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자당이 배출한 정권, 대통령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야당과 합세해서 무너뜨린 데 관여한 자들. 셋째, 소위 친박이랍시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팔면서 2016년 당시에 친박 행세를 하면서도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모른 척했던 친박이란 사람들, 물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참신앙과는 거리가 먼 다선 중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쳐내고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데리고 온다면 상당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파 국민들이 원했던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정성 있는 우파 정당, 아주 선명한 우파 정당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개혁이라고 하니까 일부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맨날 개혁 보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유승민, 김세연, 하태경 이런 사람, 바른정당 또는 새로운 보수당 이런 계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집권에 기여를 했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이 처한 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뭐 지금 의원들도 아니고, 하태경 같은 경우는 지금 3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국회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즉 원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친박이랍시고 그러면서 정작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 얘기를 안 타가 선거 때 박근혜 이러다가 아무런 활동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찾더니 이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소위 말하는 비박, 이건 뭐 김무성, 유승민 다 포함됩니다만, 이 사람들은 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미래통합당 다선 중진과 거의 똑같은 행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권이 뺏긴다는 걸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별다른 명확한 증거도 없이 탄핵에 동조 또는 주동해가지고 그 정권을 무너뜨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당의 참신함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당을 꾸린다면 상당히 이 미래통합당에도 긍정적인 자극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